BBK BBKC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후회 11번째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12월 19일 정상 출근하십니까? 투표하겠으니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십시오. 법이 보호해줍니다. 투표를 못하게 하는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서울 전화 2670-9100번, 2670-9100번, 투표권 보장 국민행동입니다. 제가 무슨 구판을 벌였다고 흑색 선전을 하고 갖고 가지도 않은 아이패드로 컨닝을 했다고 네거티브를 하고 급기야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신천지 교회 여기와 또 제가 관련이 있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소식부터 잠깐 전합니다. 예, 새누리 우리 셋 다 고발했어요. 근데 셋 다 동시에 고발하는 건 또 처음입니다. 네. 예. 저와 주진우는 1억 5천 굿판에 대해서. 굿판. 네, 굿판. 아니, 우리는 양쪽 다 보도했어. 양쪽 다. 굿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만난 것까지는 사실이더라. 네네. 뻥이냐고도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우리 심지어, 혹시 뻥친 거 아닐까? 이것까지 물어봤어. 큰 선거 막판에는 고소고발전이 이어집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보다는 그렇지. 그냥 거짓말이니까 고발했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는 그냥 안 넘어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우리를 건들 이상 굿 아니야. 굿. 굿. 그리고 김영민도 예. 트윗을 했다가 아니 그 뉴스의 소스는 김영민이 아니에요. 예. 뭐 내용이 뭐야? 신천지라고 개신교계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받은 집단이 있어요. 네.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데 신천지가 새누리당과 무관하지 않다. 그 내용은- CBS하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김영민이 했던 주장이 아니야 이게. 그 내용 이미 다 보도된 거 아닌가요? 그거 이미 다 보도됐고요. 알고 있었어 우리. 그럼 근데 왜 김영민을 또 씨발 고발하냐고. CBS를 고발해야지. 그렇지. CBS에 C자도 안 나와. 왜냐하면 CBS가 한국 개신교 교단의 연합체거든요. 그렇죠. 개신교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 없으니까 만만한 김용민이를 건드린 거야. 이것도 줬도. 보여주기식 고소예요. 그렇지. 고소를 남발하고 있어. 씨발. 하지만 땡큐. 우리는 이 잠자는 사자의 코타를 건드렸어요. 야 돼지지 다시 해. 잠자는 돼지의 코타를 건드렸어요. 네. 고발을 당했으니까 우리 디펜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끝까지 파. 왜 이러는 거야? 자,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이 모든 고소고발 저희는 항상 언제나 이겨왔다. 나경원 고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당한 적이 없어 우리가. 믿어주세요.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소가 됐는데 말이죠. 네. 다른 모든 언론인은 다 괜찮고 김어준하고 주진우만 안 우리만 된다. 안 돼. 네. 그러나 재판부에서 위헌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법원에서 헌재 직접 제청한 사건이면 위헌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유일하게 진행될 뻔한 이 사건도 지금 현재 재판이 중지됐다. 저희들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 저희들 잡혀가지 않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씨발. 그럼 우리가 왜 안 죽냐. 호주머니에 네. 항상 예. 결정적인 카드는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신조예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0분의 1밖에 방송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주장했잖아. 시발단 있다. 시발단 있다. 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네. 4대 보험 된다. 4대 보험 된다. 출퇴근하고 있다고. 네. 응? 말했잖아. 예. 사무실 옮겼어요.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예. 몇 호실인지 알고 있었다고. 그래. 어제자 음. KBS 9시 뉴스에서 드디어 윤모 씨 우리가 그렇게 주의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모 목사입니다. 예.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주의를 안 하고 있다가 잡혔잖아. 아니, 시발단.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네. 예. 아 시발단
그분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네. 그분이 다가 아닙니다. 대선 때까지 조용히 있어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댓글 알바단 말이죠. 자제해 주세요. 트위터 지저분해요. 당신들이 활동하면 승질나. 시발단 일단 하나 보냈어요. 시범 케이스로. 사무실 누가 구해주는지 알아요, 저희가. 예. 시발단 잡혔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소식을 짧게.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바다 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너희에겐 중지 든다. 졸지마, 씨발.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방송의 첫 모토가 그거였어요. 우리 각하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네. 오늘 호외의 주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없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냐. 대선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심리전이에요. 이 심리전에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는 말이죠. 역대 어떤 선거보다 네거티브가 잘 안 먹혀. 네. 비정치적이죠. 그러니까요. 유세할 때 국회의원들이 안 보여. 네. 일부러 다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비정치의 선거입니다. 네. 이번이. 옛날처럼 뭐 돈 먹었다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예. 이미 양 보수 진보 진영의 표가 크게 양분돼서 강력하게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차 잘못 네거티브를 하면 이 상대편 결속의 빌미를 줘요. 자,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포지티브 카드가 뭐가 있냐? 안철수라고 하는 초강력 포지티브가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새누리에 없어요? 포지티브가 뭐가 남아있냐고요. 포지티브가 원래 안 되는 것이기도 원래 하거든요. 안 해요. 하지만 새누리가 그냥 포기할 리가 있는가.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밀릴 때일수록 전공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늘의 주제 들어갑니다. 남은 카드가 뭐가 있을 것인가. 긴급 소설 씁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첫 번째.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저희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네. 김정남입니다. 김정남?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 장남이죠. 오. 북한의 현 1인자인 김정은의 이복 형이죠. 네. 네. 김정남과 관련된 기사들을 얼핏 떠올려 보면 대부분 무슨 마카오 등지에서 카지노를 했다든가. 근데 11월에 갑자기 뉴스가 쏟아집니다. 김정남의 망명설이 있다. 망명설. 김정남이 최근 제3국에서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중앙일보 2012년 11월 1일자 보도. 중앙일보뿐만이 아니야. 그리고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 이런 말도 했어요. 10월 29일 국정원 국정감사 때 김정남의 행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자 원세훈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모른다가 아니라 곤란하다. 정청래 의원이 정보위 간사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도 예. 그 양반이 망명설에 대해서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세훈 원장이 대답은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어떤 내용까지 보도를 했냐면 관계 당국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라고 들었다. 여기까지 보도됐습니다. 이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누군지 밝히진 않았어. 예. 하지만 북한 관련 관계자 예. 의 이야기가 보도된 거를 보고 우리가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자, 10월에 싱가포르에서 김정남이 김정일 여동생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소설을 쓰자고요. 마카오에 이 양반이 부인하고 아들내미하고 같이 살아요. 그 가족이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그 권력 투쟁에서 동생한테 밀린 거거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친형이 아니야. 그 보위부 공작원 중에 우리 정보기관에 잡힌 김모 씨가
보위부에서 김정남을 찾아서 암살하라고 했다. 이런 진술이 보도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변 위협을 느낄 거 아니야. 위협을 느꼈습니다. 신변을 위협을 느끼는데 어디로 갈 거야? 디즈니랜드로 갈 거야? 마카오에서 김정남이 사라지고 김정남 가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조금 있다가 10월 달에 세계 한인의 날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마카오 한인회장 이동섭 씨가 국민 훈장 동백장을 타요. 굉장히 큰 훈장입니다. 그리고 부회장 홍은식 씨는 대통령 표창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마카오에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낸 거야. 우리가 모르는. 자, 여기부터 소설을 쓰는데 아마 김정남을 비행기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소설입니다. 예. 배를 태웠을 거예요. 그래서 입국을 시킨 거야. 배를 이미. 태우는데 우리나라에 그렇지. 그렇지. 배를 태우는데 소설이야. 태우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예. 이거는 CIA에 아주 큰 도움을 받아야 돼. 소설이야, 중간에. 소설. 그리고 김정남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호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이 새끼 소설 쓰는데 하여튼. 안가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소설 하나 더 붙이자면 11월 달에 시진핑 체제 이후에 중국 공산당 고위직이 대거 한국에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정남이는 어떻게 있나? 아직도 CIA 애들한테 지금 조사받고 있나?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는 이거는 룸사롱 마담의 소설이야. 예, 주진우 소스지 보통 이런 그렇죠? 눈사롱 언니들은. 자, 만약에 비밀리에 입국을 시켰다면 왜 했을 것인가? 자, 소설입니다. 김정남이 왔다. 자, 근데 만약에 일요일 선거일로부터 3일 남았어요. 혹은 월요일 일요일이나 월요일. 선거일로부터 이틀 남았어요. 갑자기 뿅 나타나. 아. 뿅.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기자회견합니다. 가족까지 다 나오면 더 좋지. 응? 왜 이웅평 대위 생각나냐? 그렇지. 김만철 생각나세요? 신중철. 그렇죠. 자, 그런 분들 가족들 쫙 몰고 나오면 정서적으로 움직인다고. 네. 그런데 심지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1인자의 아들이야. 장남. 장남이 와서 얘기를 하죠. 자,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말미에 한마디 합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라고 들었다던가 한마디 하는 거지. 네. 혹은 자신이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이 원하는 사람을 우리 정보기관에 꽂았다고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돈을 줘서 그 돈으로 미사일을 쏘았다. 이런 식의 만약 기자회견을 했다면 그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모든 포탈은 김정남으로 도배돼요. 생각해봐. NLL. 이게 새누리가 쓰지 않을 리가 없는 카드인데 안 쓰고 있잖아 지금. 예. 그렇죠. 밑밥만 왕창 깔아놓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NLL이 다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원래는 그냥 정상적으로 소설을 써보자면 네. 국정원 네. 전직 직원이 그렇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렇지. 내가 대북파트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 NLL을 포기한다고 했다. 나는 그 서류를 봤다. 그 녹취록을 봤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직원이 나는 전직 직원이어야 돼. 그렇죠. 전직.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걸 공개하겠다고 해서 들고 오는 거야. 그렇지. 서류를. 모두가 다 말리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걸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자폭 기자회견을 빵 하는 거야. 그렇지. 직무상 취득했던 비밀을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폭인 거지. 그렇지.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며. 각오하고 했다고 비장하게. 옆에는 선글라스 끼고 검은 잠바 입은 사람들이 옆에 서 있어. 왜 그렇게 우리나라 007들은 그렇게 촌스러워. 오늘 자, 다 하고. 그러니까 김정남 망명 기자회견 플러스 노무현 종북 인정 발언 나오면서 NLL 가짜 녹취록 등장. 와. 물론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아무리 새누리당이라도 어떻게 김정남으로 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겠는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해? 절대 그럴 리 없지.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안 되지 그러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자, 소설을 가볍게 써봐. 자, 첫 번째 소설. 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보통 네거티브는 이런 거예요. 문재인 후보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한 8천억 정도 묻어있다. 근데 그거는 조카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예. 식으로 그렇지. 기자회견을 하고 아니면 서류를 흔들죠. 그렇죠. 문재인 후보가
돈을 직접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문재인 최측근 네. 비자금 수수 응? 특별히 형님의 뭐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모 기업에서 거액의 비자금 건네. 그럼 서류랑 사진을 막 흔들어내는 거지. 네. 뭔가를. 보통 이렇죠. 보통은 그렇지. 근데 이게 안 통해. 이번에는 안 통하거든 잘 그런 게. 우리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김정남이 한국에 들어왔다면 어떤 코드명으로 불릴 것인가 이런 소설도 썼었어. 네. 우리끼리. 저는 김모자. 저는 이 방랑벽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김사갓. 김형제. 왜? 나하고 많이 비슷해 보이잖아. 아 몸집이. 당뇨도 있을 것 같아. 김당뇨 좋다. 김당뇨 좋네. 김당뇨. 자, 김당뇨, 김모자, 김사갓 세 개 있어요. 우리 후보가.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소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두 번째 소설은 목요일 날 김무성 법무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자작 테러 제보가 있다. 그러면서 경호를 강화해달라. 안철수에 대한. 김무성 이 사람. 이 사람 말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 소설 빵 생각났어요. 빵. 네. 뭐냐면 원래 소설입니다. 네. 원래 이 박근혜 후보를 상징하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말이야. 면도칼 테러. 그렇죠. 대전은요.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예. 커터컬 사건. 당시 말이죠. 박근혜 후보의 이 커터컬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병원에 따라가고 언론들 생중계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이 그 선거를 싹쓸이합니다. 그렇죠. 이런 자작 테러를 오히려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기획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소설을 오히려 이걸 보면서 테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은 엄청납니다. 심리적 충격. 그다음에 뭐 안쓰럽잖아. 그리고 새누리당의 첫 번째 광고 캠페인이 커터컬 그 사건이었어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혹시라도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김무성의 말을 빌려보며 자작극을 기획했다가 이게 어딘가로 세워나가면서 선수를 쳐서 이것을 안철수 후보에게 뒤집어 씌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소설을 저는 써봅니다. 무섭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카타칼 이런 거 또 하면은 안 먹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노란 목도리를 두른 누군가가 계란을 던져가지고 혹은 밀가루를 사진만 잘 나오면 되거든. 예. 던져서 박근혜 후보가 뒤집어 쓰는 사진이 만약에 쫙 나왔다. 예. 그러면 보수 대결집 일어나요. 절대 이런 기획을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김무성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하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럴 리가 없는 데다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후보의 경호를 3배로 강화하고 네. 강화 플라스틱 안에서 유세를 해줄 것을 저희는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방탄차라도 제공하고 싶다. 저희가 성금을 모을 의사가 있다. 네. 어떻게 생각해?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자, 또 남았어. 우리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각하 진영에 불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연예인 사건이 자꾸 터지는 거 아니냐. 어허. 아니 근데 소설. 저희가 3MC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날 음. 그날 은경표 전 PD가 출국 금지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에서 수사 중이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그렇죠. 3MC 사건이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3MC 사건은 사실상 기회를 잃었지.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가 그 기회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 그렇죠. 좀 예측이 불가능한 행보를 함으로써 그래서 출국 금지 오픈하고 하다가 기사 나오다가 사라져 버렸어 기사가. 네네. 자, 수사 잘해 주세요. 근데 지금 야권 상승 분위기는 굉장히 무섭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일주일 사이에 거의 10포인트를 따라잡았어요 지지율이. 네. 이건 대선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름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 초
문재인 안철수 크로스 예. 이런 이벤트가 또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뭐 강력한 메시지나 이런 네. 게 있다고 생각해봐. 예. 그럴 때 그걸 확 덮어버릴 소재로 이 연예인 기사보다 좋은 게 없거든. 네. 연예인 스캔들보다 진보 보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눈을 확 끄는 게 없어요, 사실은. 사실 연예인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 중요한 정치 기사보다 연예인 기사는 2배, 3배 많이 읽힙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심이라는 건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이쪽에 관심을 쏟으면 저쪽에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설 따로 쓰자면 탑 클래스의 여배우가 예를 들어서 김용민, 주진우와 삼각하겠다라든가 탑 중에 탑 모두의 주목을 한 번에 끌 수밖에 없는 그런데 굉장히 조신하다는 평소의 대중적 이미지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기사가 최근에 나갔다든가 예.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정반대의 스캔들을 빵 터뜨렸어. 그러면 모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죠. 2, 3일 가죠. 네. 2, 3일이면 대선 끝나는 거예요. 예. 어떤 정치적 이벤트도 눈에 안 띄는 거죠. 네. 포탈의 모든 검색어를 다 지배버리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서태지 이지아급 뉴스가 터져버리면 그 서태지 이지아는 9시 뉴스에서 머릿기사 그리고 5개, 6개 기사 계속 붙어서 나왔어요. 네. 매일. 한 일주일 갔죠. 매일. 포탈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막판에 포지티브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야권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눈에 띄지가 않는 거죠. 예. 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소설을 써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또 소설을 또 써보자고. 또 뭐 있을까? 그 다음에 전 뭐 이런 거 가능해요. 김용민이 목사를 돼지가 아니라 진짜 돼지라고. 지금 댓글 보면 반인 반돈. 주진우 개이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유 말도 안 돼. 저기 바야바설이 있어. 김총수 바야바설. 저런 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북한이 쏜 그 로켓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켓의 탑재물이 궤도에 올랐다. 로켓의 탑재물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표현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괴 생명체냐고. 그래서 저희가 이 탑재물을 뭐라고 불러야 맞는 건지 인터뷰를 했어요. 짧게. 탑재물의 정체가 뭐냐? 전문가에게 물어봤어. 예. 주진우 기자입니다. 북한이 그 쏘아올린 이거 정체가 뭡니까? 그 로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달 쏘고 분리를 했어요. 로켓은 그냥 쏘고 마는 거고요. 발사체고요. 네. 그게 궤도를 도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인공위성을 탑재해가지고 네. 분리돼가지고 그 위성이 도는 겁니다. 예. 위성을 쏘아 올린 거죠. 예, 발사체로. 중요한 거는 그 로켓은 그 안에 엔진만 얘기하는 거고요. 엔진 플러스 그 주변 시스템을 다 해서 네. 우리가 발사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 발사체라는 목적은 이제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발사체가 성공하려면은 네. 그 위성을 다 궤도에 올려주면 그 발사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 확인된 외신 이런 데 보니까 궤도에 진입시킨 것 같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발사는 성공했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성공하려면은 그쪽 위성하고 뭐 북한의 지상국 있잖아요. 교신이 돼야지 되거든요. 교신이 네. 안 되면 성공을 못한 겁니다. 완전히. 그냥 안 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죠. 뭐.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김어준이라고 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이런 전화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 뭐 각종 그 방송에서는 로켓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예. 또 뭐 장거리 미사일로도 표현이 되고, 예.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또 군 당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로켓 탑재물이 궤도에 올랐다고 표현했거든요. 그건 위성을 올린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재물이라는 건 인공위성을 뜻하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탑재물이 폭탄이 되면 그거는 유도탄이고요. 네. 유도탄을 궤도에 올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요. 폭탄이 이걸 떨어질 리는 없죠. 그러니까 로켓이 다 분리돼 갖고 네. 그 위성체만 그 안에 올라가서 돌면은 그것은 뭐 그 유도탄은 아니죠. 군 당국에서는 탑재물이 궤도에 올랐다고 공식 표현했는데
탑재물이 궤도에 올랐다는 표현을 씁니까? 탑재물이 인공위성이죠. 뭐 위성이죠. 뭐.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말하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말식으로 하면. 근데 그 로켓을 쏴서 뭐 어떤 물체를 궤도에 올렸다. 네. 그렇게 표현한 거는 조금 이렇게 저기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그건 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표현한 거죠? 글쎄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 그런데 교수님, 그 나로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로호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같은 비슷한 겁니까?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이죠. 이거는 나로는 2단으로 한 거고 3단으로 했다 그러대요. 네. 그 감옥관에서는. 예. 네. 근데 뭐 북한 놈들이 항상 저거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죠. 네, 그러게요. 네. 그러면 교수님, 예. 만약에 우리 네. 자체 기술로 그 로켓 맨 하단의 추진체, 그 예. 추진체를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거기에 인공위성을 태워서 네. 그리고 발사체를 우리 자체 기술로 그 궤도에 올리려면 네.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나로는 러시아 기술. 나로의 그 1단 로켓이 1단 액체 로켓이 러시아 기술이고 나머지는 우리 거죠. 그렇다면 그 나로의 1단 로켓 부분에 해당되는 추진체를 2021년으로 돼 있어요. 2021년요? 그러면 네. 북한이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앞서 쏜 게 맞는 겁니까? 그게 성공했다 그러면 10년을 앞서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아, 네. 현재로 봐서. 네, 정치적인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는 뒤진 게 맞는 거네요. 기분 나쁘지만. 그걸 네.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네. 이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네. 부분에. 뭐 노동이다, 대포동이다 이런 그 발사체 기술들을 그동안 쭉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경험이 훨씬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적으로도. 그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뭐 은하 3호 얘기도 나오고 광명 3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은하 3호가 소위 로켓 부분에 해당되는 추진체이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그 우리 군 당국이 탑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인공위성인 광명 3호가 되는 거군요. 조그만 위성체입니다. 거기 조금, 이제 뭐 안테나도 달려 있고 뭐 등 그렇습니다. 예. 그게 완전한 성공이라고 보려면 북한과 교신에 성공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계속 우주클럽의 10번째 가입국이 된다. 10번째, 만약 그렇게 되면 10번째 클럽은 저 친구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북에.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10대 자력 발사국이요. 10대 자력 발사국. 위성 발사국이요. 예. 10번째 9국가가 성공했으니까 이때까지는 예. 10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입니다. 예. 그래서 소위 이제 통칭 우주클럽이라고 하는데 10번째 가입국이 된다고 했는데 클럽에 가입을 우리는 한 수 뒤로 이제 봐야지. 나로가 되면은 이제 그 11번째가 될지. 근데 그걸 세계 각국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북한에서 지금 뭐 위성체를 거기다가 궤도에 진입하고 이런 모든 정보를 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 안 하고 네. 우물우물하면 인정을 안 해주죠.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 단계는 아직 세계적인 인정이 안 되긴 했으나 자신들의 지금으로 봐서 노라드라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예, 맞습니다. 노라드라는 데서 발사해서 궤도에 진입한 것 같다는 그런 그 외신이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궤도에는 들어갔고 교신에 성공한지는 아직 미확인이고 네, 예. 만약에 교신까지 성공하면 10번째 가입국은 북한이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는 되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걸 미사일 발사라고 표현하는 건 맞는 표현입니까? 미사일 발사는 그 목적 자체가 유도탄이니까 거기에 포탄이나 유도탄을 싣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도탄이 되려면 대륙간 탄도탄 유도탄이 되려면은 궤도를 가지고 네. 그 수평거리를 가서 그것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현재로서 그 자체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그냥 발사체 올려서 위성을 우주 공간에 올린 거죠. 그 발사체 기술을 우리도 확보하면 우리 역시 그 장거리 미사일에 원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투명하게 오픈해가지고 다른 나라 다 알리고 주변국에 알리고 목적인 이런 걸 오픈해서 하니까. 교수님 감사하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창덕 조선대 교수 한국우주시스템공학 회장님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국방부에서 광명성 3호가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 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임을 인정한 거구만. 그럼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는 알고 단어를 있죠. 쓰지를 못하는 거야. 알고 있죠. 탑재물 혹은 광명성 3호. 네. 아니 광명성 3호가 뭔지 말을 해야 될 거야. 세탁기야 뭐야? 이게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나로하고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북한이 먼저 한 게 되니까 네. 대선에 불리하잖아. 이게 이제 로켓 기술이 나중에 장거리 미사일의 기술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그걸 막지 못한 군사적 무능이 있는 거잖아. 아니, 국정원하고 국방부는 위성을 쏘는지도 몰랐어요. 하루 전날 이제 수리한다고 안 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도 뭐 정보를 얻지 못했잖아요. 당연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댓글 알바 의혹 제기 때문에 위성 쏘는 걸 국정원이 못 정신이 봤대요. 없어서 바빠가지고 못 찾았다고 이 쳤던 예, 말도 안 되는 진짜. 진짜 웃기는 짬뽕 같은 씨발 그걸 핑계라고 대고 그걸 논평이라고 하는 게 무슨 정권을 잡겠다고. 아유 진짜. 안보 무능, 첩보 무능도 있는 데다가 우리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았다는 점에서 보자면은 국가적 단위에서 기술적 무능도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사실대로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보도해버리면 불리하잖아. 우리 박근혜 후보가 불리하잖아. 그래서 로켓의 탑재물이 궤도에 올랐다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표현에다가 그리고 더 이상 탑재물이 궤도에 돈다는 말을 못하니까 광명성 3호가 궤도에 올랐다는 말로 바꿔서 됐죠. 표현하는 거야. 인공위성이라는 단어를 말을 못하는 거야, 이 등신들이. 차라리 괴 생명체라고 얘기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린 것은 말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아직도 살았어. 제가 몸담는 정당이 집권하는 일은 절대 그럴 일이 없었다. 잘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리틀 DJ 하나갑입니다. 제가 이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예, 절대 그럴 일이 없다. 하나가 비슷해. 안녕하십니까. 성정입니다. 우리 몽준이가 몸담은 당이 이번에 이길 것인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몽준이 개새끼. 안녕하세요. 삼성의 이건희예요. 우리 삼성이 이 지원하는 정당이 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쫄지 마. 끝. On the uprise. So frustrated. 너희에겐 중지된다. 졸지 마, 씨발. 아,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방송의 첫 모토가 그거였어요. 우리 각하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네. 오늘 호외의 주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없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이냐. 대선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심리전이에요. 이 심리전에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는 말이죠. 역대 어떤 선거보다 네거티브가 잘 안 먹혀. 네. 비정치적이죠. 그러니까요. 유세할 때 국회의원들이 안 보여. 네. 일부러 다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비정치의 선거입니다. 네. 이번이. 옛날처럼 뭐 예. 돈 먹었다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예. 이미 양 보수 진보 진영의 표가
크게 양분돼서 강력하게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차 잘못 네거티브를 하면 이 상대편 결속에 빌미를 줘요. 자, 그러면 진보 진영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포지티브 카드가 뭐가 있냐? 안철수라고 하는 초강력 포지티브가 있어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새누리에 없어요? 포지티브가 뭐가 남아있냐고요. 포지티브가 원래 안 되는 것이기도 원래 하거든요. 안 해요. 하지만 새누리가 그냥 포기할 리가 있는가.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밀릴 때일수록 전공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늘의 주제 들어갑니다. 남은 카드가 뭐가 있을 것인가. 긴급 소설 씁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첫 번째.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저희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네. 김정남입니다. 김정남?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 장남이죠. 오. 북한의 현 1인자인 김정은의 이복 형이죠. 네. 네. 김정남과 관련된 기사들을 얼핏 떠올려 보면 대부분 무슨 마카오 등지에서 카지노를 했다든가. 근데 11월에 갑자기 뉴스가 쏟아집니다. 김정남의 망명설이 있다. 망명설. 김정남이 최근 제3국에서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중앙일보 2012년 11월 1일자 보도. 중앙일보뿐만이 아니야. 그리고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 이런 말도 했어요. 10월 29일 국정원 국정감사 때 김정남의 행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자 원세훈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모른다가 아니라 곤란하다. 정청래 의원이 정보위 간사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도 예. 그 양반이 망명설에 대해서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세훈 원장이 대답은 안 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어떤 내용까지 보도를 했냐면 관계 당국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라고 들었다. 여기까지 보도됐습니다. 이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누군지 밝히진 않았어. 예. 하지만 북한 관련 관계자의 예. 이야기가 보도된 거를 보고 우리가 그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자, 10월에 싱가포르에서 김정남이 김정일 여동생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소설을 쓰자고요. 마카오에 이 양반이 부인하고 아들내미하고 같이 살아요. 그 가족이 있어요. 네. 이게 그 권력 투쟁에서 동생한테 밀린 거거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친형이 아니야. 그 보위부 공작원 중에 우리 정보기관에 잡힌 김모 씨가 보위부에서 김정남을 찾아서 암살하라고 했다. 이런 진술이 보도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변 위협을 느낄 거 아니야.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신변을 위협을 느끼는데 어디로 갈 거야? 디즈니랜드로 갈 거야? 마카오에서 김정남이 사라지고 김정남 가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조금 있다가 10월 달에 세계 한인의 날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마카오 한인회장 이동섭 씨가 국민 훈장 동백장을 타요. 굉장히 큰 훈장입니다. 그리고 부회장 홍은식 씨는 대통령 표창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마카오에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낸 거야. 우리가 모르는. 자, 여기부터 소설을 쓰는데 아마 김정남을 비행기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소설입니다. 예. 배를 태웠을 거예요. 그래서 입국을 시킨 거야. 배를 이미. 태우는데 우리나라에. 그렇지. 배를 태우는 소설이야. 태우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예. 이거는 CIA에 아주 큰 도움을 받아야 돼. 소설이야, 중간에. 소설. 그리고 김정남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호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이 새끼 소설 쓰는데 하여튼. 안가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소설 하나 더 붙이자면 11월 달에 시진핑 체제 이후에 중국 공산당 고위직이 대거 한국에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다가 정남이는 어떻게 있나? 아직도 CIA 애들한테 지금 조사받고 있나?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는 이거는 룸사롱 마담의 소설이야. 예, 주진우 소시지 보통 이런 그렇죠? 룸사롱 언니들은. 자, 만약에 비밀리에 입국을 시켰다면 왜 했을 것인가? 자, 소설입니다. 김정남이 왔다. 자, 근데 만약에 일요일 선거일로부터 3일 남았어요.
혹은 월요일, 일요일이나 월요일. 선거일로부터 이틀 남았어요. 갑자기 뿅 나타나. 뿅!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기자회견합니다. 가족까지 다 나오면 더 좋지. 응? 왜 이웅평 대위 생각나냐? 그렇지. 응? 김만철 생각나세요? 신중철. 그렇죠. 자, 그런 분들 가족들 쫙 몰고 나오면 정서적으로 움직인다고. 네. 그런데 심지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1인자의 아들이야. 장남이 와서 얘기를 하죠. 자,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말미에 한마디 합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라고 들었다던가 한마디 하는 거지. 네. 혹은 자신이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이 원하는 사람을 우리 정보기관에 꽂았다고 알고 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돈을 줘서 그 돈으로 미사일을 쏘았다. 이런 식의 만약 기자회견을 했다면 그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모든 포탈은 김정남으로 도배돼요. 생각해봐. NLL. 이게 새누리가 쓰지 않을 리가 없는 카드인데 안 쓰고 있잖아 지금. 예. 그렇죠. 밑밥만 왕창 깔아놓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NLL이 다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 원래는 그냥 정상적으로 소설을 써보자면 네. 국정원 네. 전직 직원이 그렇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렇지. 네. 내가 대북 파트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 NLL을 포기한다고 했다. 나는 그 서류를 봤다. 그 녹취록을 봤다. 왜냐하면 국정원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직원이 나는 국가 전직 직원이어야 돼. 그렇죠. 전직.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걸 공개하겠다고 해서 들고 오는 거야. 그냥 그렇지. 서류를. 모두가 다 말리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걸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자폭 기자회견을 빵 하는 거야. 그렇지. 직무상 취득했던 비밀을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폭인 거지. 그렇지.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며. 각오하고 했다고 비장하게. 옆에는 선글라스 끼고 검은 잠바 입은 사람들이 옆에 서 있어. 왜 그렇게 우리나라 007들은 그렇게 촌스러워. 오늘 자, 다. 아우. 그러니까 김정남 망명 기자회견 플러스 노무현 종북 인정 발언 나오면서 NLL 가짜 녹취록 등장. 와. 물론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아무리 새누리당이라도 어떻게 김정남으로 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겠는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해? 절대 그럴 리 없지.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안 되지 그러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자, 소설을 가볍게 써봐. 자, 첫 번째 소설. 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보통 네거티브는 이런 거예요. 문재인 후보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한 8천억 정도 묻어 있다. 근데 그거는 조카가 관리하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그렇지. 네. 기자회견을 BBKC 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후회 11번째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12월 19일 정상 출근하십니까? 투표하겠으니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십시오. 법이 보호해줍니다. 투표를 못하게 하는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서울 전화 2670-9100번, 2670-9100번, 투표권 보장 국민행동입니다. 제가 무슨 구판을 벌렸다고 흑색 선전을 하고 갖고 가지도 않은 아이패드로 컨닝을 했다고 네거티브를 하고 급기야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신천지 교회 여기와 또 제가 관련이 있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소식부터 잠깐 전합니다. 예, 새누리 우리 셋 다 고발했어요. 네. 근데 셋 다 동시에 고발하는 건 또 처음입니다. 네. 예. 저와 주진우는 1억 5천 굿판에 대해서. 굿판. 네, 굿판. 아니 우리는 양쪽 다 보도했어. 양쪽 다. 굿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데 만난 것까지는 사실이더라. 네. 뻥이냐고도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우리 심지어 혹시
뻥친 거 아닐까? 이것까지 물어봤어. 큰 선거 막판에는 고소고발전이 이어집니다. 이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보다는 그렇지. 그냥 거짓말이니까 고발했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는 그냥 안 넘어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우리를 건들 이상 굿 아니야. 굿. 그리고 김영민도 예. 트윗을 했다가 아니 그 뉴스의 소스는 김영민이 아니에요. 예. 뭐 내용이 뭐야? 신천지라고 개신교계 교단으로부터 2단으로 지목받은 집단이 있어요. 네. 이만희 씨가 교주로 있는데 신천지가 새누리당과 무관하지 않다. 그 내용은 CBS하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김영민이 했던 주장이 아니야 이게. 그 내용 이미 다 보도된 거 아닌가요? 이미 다 보도됐고요. 알고 있었어 우리. 그럼 근데 왜 김영민을 또 씨발 고발하냐고. CBS로 고발해야지. 그렇지. CBS에 C자도 안 나와. 왜냐하면 CBS가 한국 개신교 교단의 연합체거든요. 그렇죠. 개신교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 없으니까 만만한 김용민이를 건드린 거야. 이것도 보여주기식 고소예요. 그렇지. 고소를 남발하고 있어. 씨발. 하지만 땡큐. 우리는 이 잠자는 사자의 코타를 건드렸어요. 야 돼지지 다시 해. 잠자는 돼지의 코타를 건드렸어요. 네. 고발을 당했으니까 우리 디펜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끝까지 파. 왜 이러는 거야? 자,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이 모든 고소고발 저희는 항상 언제나 이겨왔다. 나경원 고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당한 적이 없어 우리가. 믿어주세요.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소가 됐는데 말이죠. 네. 다른 모든 언론인은 다 괜찮고 김어준하고 주진우만 안 우리만 된다. 안 돼. 네. 그러나 재판부에서 위헌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법원에서 헌재 직접 제청한 사건이면 위헌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유일하게 진행될 뻔한 이 사건도 지금 현재 재판이 중지됐다. 저희들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아. 저희들 잡혀가지 않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씨발. 그럼 우리가 왜 안 죽냐. 호주머니에 네. 항상 예. 결정적인 카드는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신조예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0분의 1밖에 방송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주장했잖아. 시발단 있다. 시발단 있다. 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네. 4대 보험 된다. 4대 보험 된다. 출퇴근하고 있다고. 네. 말했잖아. 예. 사무실 옮겼어요.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예. 몇 호실인지 알고 있었다고. 네. 어제자 KBS 9시 뉴스에서 드디어 윤모 씨 우리가 그렇게 주의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던 모 목사입니다. 예.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주의를 안 하고 있다가 잡혔잖아. 시발단.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네. 예. 아 시발단 그분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네. 그분이 다가 아닙니다. 대선 때까지 조용히 있어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댓글 알바단 말이죠. 자제해 주세요. 트위터 지저분해요. 당신들이 활동하면 승질나. 시발단 일단 하나 보냈어요. 시범 케이스로. 사무실 누가 구해주는지 알아요 저희가. 예. 시발단 잡혔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소식은 짧게. 당신에게 드립니다.